안녕하세요. 매드피스 신상훈입니다. 오늘은 문서를 작성하는, 주로 제안서나 보고서가 되겠죠?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편함 채우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우편함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앞으로 이 문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하고 있는 것이 타이핑하고 문서 작성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거에 익숙해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쉽게 말해서 1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을 5시간, 6시간, 10시간 동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참 일을 배울 때는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빠른 길로 가시라고 제가 쪽집게 핵심적인 내용만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말씀을 짧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요, 참고 삼아 듣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나를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속도감과 놀라운 정확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적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안서 같은 거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합니까? 일단은 참고자를 막 조사하죠. 그렇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나 몰랐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걸 잘 또 놓죠.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또 우리가 파일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라벨지 있게 붙여가지고서 까먹지 않으려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다? 이렇게 메모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쓰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정하죠. 대충 정한 다음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써내려 가거나, 또는 내가 이거부터 쓰고 싶다 하는 거기에 가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차근차근 순서대로 써가게 됩니다. 목차 순서대로. 그리고 쓰다 보니까는 이건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또 찾으러 가요. 그리고 그 부분만 또 딱 잡아가지고 이거 있구나. 또 집어넣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참고 자료를 몇 번 들락날락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한번 왔다 가고 또 저것 때문에 왔다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쓰다 보니까 마감 시간이 항상 촉박하죠.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기고 완료했다. 그런 케이스들은 보기 쉽지 않죠. 항상 촉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단적으로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고하는 걸 생략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쭉 써나가게 됩니다. 왜? 보고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필이 전혀 안 된 단락이 이제 생기게 돼요.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블랭크가 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대충 집어넣죠.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별로 분량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게 돼요. 이상해요. 일단 볼륨 자체가 이상하게 되죠. 그리고 숙고하거나 논의가 안 된 부분을 막 집어넣게 돼요. 뭐라도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대충 마무리해서 제출합니다. 제가 이제 제안서 같은 거 심사로 갈 때 보면은요, 그런 제안서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빵빵해요. 분량도 빵빵하고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놔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목에서 요청했던 응답을 하지도 못한 채 마감되어 있는 제안서를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랬느냐?
다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각 항목별로 점수가 있다 칩시다. 10개 항목이 있는데 9개 항목은 10점 만점에 7점, 8점, 9점, 10점이 쭉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목에서 빵점이 됐어요. 그럼 그 제한선은 몇 점입니까? 빵점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균질의 내용들을 정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어느 항목에 딱 빵꾸가 나버렸으면 그거는 그냥 빵꾸 난 겁니다. 덜셈이 아니에요. 덧셈이 아니에요. 7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이게 아닙니다. 곱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곱하기 0 하면 0점입니다. 그게 제한서예요. 그리고 심사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요, 일단은 허접하다라고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서가 선정되는 것은요, 매우 드문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감 있게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믿으세요? 일단은 제안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는요, 가장 불신해야 될 것은 나의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내가 외울 수 있는 전화번호는 몇 개나 될까요? 내가 10분 동안 기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제안서에 담겨지는 게 아닙니다. 기록한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머릿속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록되어져야지 그때부터 릴리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기록을 해라. 기억하지 마라. 기록은 뭡니까? 우리가 저장하는 거죠. 파일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기록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무조건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 이게 문제예요. 그 처음에 기획할 때요, 막 여러 가지 논의하고 기록 안 하고 머릿속에만 담겨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과연 몇 프로나 갖다 쓸 수 있겠어요? 못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제 자식 이름도 까먹어요. 잠깐이지만, 미안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였더라 하면서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내고 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록해 둔다라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하고 토론하고 오케이 동의 끝. 이렇게 써야지. 그거 안 써져요. 해보세요. 해보신 분 다 있겠지만 그렇게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뇌를 믿지 마세요. 우리 뇌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우리 뇌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전했느냐, 그건 기록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갔던 것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긴 했으나 여러분 뇌 속에 있는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할 것 같아요. 이건 잘 알아. 그럼 막상 그걸 기록해보세요. 나옵니까 제대로? 끙끙 앓게 돼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때 바로바로 기록해라 라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록되지 않은 것은요,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 저장, 요즘에는 컴퓨터로 하니까 저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저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저장 장소를 잘 마련해야 됩니다. 파티션을 잘 마련해라. 저는 그 우편함이라. 예전에는 벌집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우편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왼쪽 사진 보세요. 이거는 어떤 그 마켓의 보관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각각 종류별로 딱 선반을 만들어서 아마도 체계적으로 동선을 고려해서 저렇게 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류 따박따박 해가지고 파티션 분명히 두고 저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보면 고구마 보이죠? 고구마 맞나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요. 조금 가려져 보세요. 예컨대 상추가 고구마 상자 밑에 가 있으면 그거 찾느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파티션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티션이 뭐냐? 그게 바로 목차입니다. 하나의 제안서나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죠. 그걸 잘 짜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먼저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선반을 먼저 만듭니까? 선반을 먼저 만들어야죠.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물건 집어넣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막 쌓여있는 저 사진처럼 막 쌓아놨다가 어떻게 보관 장소 만들지? 파티션을 어떻게 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항목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저 안에 있어야 될 박스, 있어야 될 아이템 이런 것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잘 정돈되어 있는 선반에 빈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뻥 뚫려 있죠. 그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놓친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종 결과물의 목차, 항목 이것을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선반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우편함을 먼저 만들어놔야 우편물이 들어가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많이 해요. 아니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요. 지도를 확보하지 않고 길을 떠난 겁니다. 가보니까 아니네? 딴 데로 한번 가볼까? 딴 데 어디? 어디로 가자고요? 뭐가 있어야지 그걸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도 없이 펜을 먼저 들어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여러분. 자, 또 봅시다. 우편 배달. 저 사진은 연출한 사진이에요. 저분은 모 직원이었는데요. 우리 1층에 있는 우편함에서 저렇게 연출을 좀 했어요. 뭘 연출했냐 하면은 여러분이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편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잔뜩. 소포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우편물의 주인을 찾아갑니까? 택배를 봅시다. 택배 아저씨들 보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 아파트를 구분해요. 그렇죠? 그걸 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을 구분해요. 그래 분획을 해요. 그 다음에 층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 동에 있는 물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그걸 들고 가는데 층별로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맨 꼭대기층에 가죠. 쭉 내려오면서 그거를 딜리버리를 하게 돼요. 그 원리가 뭡니까? 우편함에 여러분들 우편물을 집어넣나 칩시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저 우편함 보면은 호수가 써 있잖아요. 뭐 1613호 써 있잖아요. 그러면 1613 앞에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편물 중에 1613호에 들어가는 우편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봅니까?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우편물 중에 딱 보니까 이것은 101호야. 이건 106호야. 그럼 101호에 집어넣습니까? 106호에 집어넣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전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바보 아닙니까? 그 짓을 왜 합니까?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즉 하나의 참고 자료를요. 한번 가서 또 봤다가 또 다른 일로 또 들렸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편물 집어넣는 그 이상한 방식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면 저런 우편함을 쭉 세팅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편물을 보고 호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호수를 보고 우편물을 자꾸 찾아갑니까? 자, 1, 2, 3, 4 항목이 잡혔어요. 내가 2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략에 대한 것들 찾아봐야지 하면서 내가 봤던 또 참고자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편 배달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방식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 방식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제안서의 시작은 먼저 우편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라. 보고서의 시작도 먼저 우편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통 제안서 같은 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목차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쵸? 좀 수월할 수 있죠?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또 다른 세부적인 목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것을 생성해 줘야 돼요. 내가 대략적으로 구상했던 내용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목차를 생성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목차는 딱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또 제안서를 또는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 목차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병합되기도 하고 다시 분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최종 결과물의 항목, 우편함을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차를 만들 때는요. 일단은 이 넘버링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면요. 넘버링에 꼬여서 넘어지게 돼요. 내가 충분하게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선에서 넘버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들어가는, 뎁스가 더 들어가는 넘버링 그 이후에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버링을 반드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넘버링이 많게 되면요. 나중에 번호 자체가 헷갈려요, 또. 또 번호, 항목과 항목이 또 서로 더 뒤엉켜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가로 1,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는 넘버링을 하지 않고요. 특별한 부호를 활용해서 또는 그래픽을 활용해 가지고서 해결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갈한 우편함을 만드는 것,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넘버링 하지 않고 목차 만들지 않고 우편함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 가지고서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그럼 우편함, 목차, 항목, 이것은 필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목차는 크게 개요 및 배경, 사업의 내용, 사업의 관리, 성과 관리,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우리 프로젝트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죠. 큰 틀에서는요. 구체적인 것으로는 사업의 배경, 필요성, 사업장의 환경,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 또는 전체적인 전략, 기본 방향, 기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사업 실행 계획들이 쭉 나가게 되고 PDM으로 완성을 하겠죠. 예산이라는 거 사업 관리 이런 게 들어가고 성과 관리, 기타 이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틀 안에서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세부 목차들, 세부 우편함들을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 항목들, 우편함들을 만들어 놓았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돼요. 그쵸? 뭐 WHO 자료도 보게 되고 USAID 자료도 보게 되고 일본은 어떤가 스위스는 어떤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다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 우편에 바로바로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오려가지고 바로 붙여라. 만약에 이게 오려서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면 그 우편함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메모라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중복된 자료가 엄청 쌓이게 돼요. 그래도 넣어놓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나 제안서를 만든다면 이게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바로바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다. 다 집어넣어요, 일단은. 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어 보면 대체적으로 그 자료의 내용들이요, 되게 비슷합니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중복된 것도 있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빵빵하게 집어넣으십시오. 네. 그럼 나중에 그냥 페이지가 버전 1, 제안서 버전 1 보면 페이지가 무지하게 커요. 괜찮아요. 일단 그거 다 집어넣고 하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가지치기. 프루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갈하게 중복된 거 없애고 쓸데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격과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집어넣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지를 다 쳐내요. 그러면 중복된 내용 다 없애고 하다 보면 아주 정갈하게 될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없애죠. 자,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블랭크를 발견하게 돼요. 딴 거는 자료도 많이 있고 정보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자료가 한쪽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남들이 별로 고민 안 해가지고 소스가 별로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땜빵 해야죠. 그럼 그때 다시 2차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여기까지 마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당신들한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일단은 기본 틀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말했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0 하면 뭐예요? 0이잖아요. 제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조에다 물을 채울 때 물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전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죠. 여기는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 이만큼 내려와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계단식으로. 제안서는 보고서는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수위를 딱 맞춰갑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한 70% 했습니다. 수덕 제출하세요. 했을 때 100점 만점에 7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빵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진짜 정말 딱 수평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왜 그럴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기준으로 올라가야 자기도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습을 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자기가 처음에 제안서를 쓸 때보다 좀 지난 다음에 자기는 더 똑똑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단식으로 막 부분적으로 찢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제안서, 코어를 할 때는 팀워크를 통해서 할 때는 화학적으로 작성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것만 딱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진짜 자기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지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전체 프로젝트의 흐름들을 봐야 어떤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조사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네이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 쓱 긁어다 놓게 되면 맛이 안 나잖아요. 내 제안서에서 사용되는 사업 지역의 정보는 특별하게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 정보가 아니라. 그러려면 전반적인 수위를 맞춰가면서 가야 되고요. 한 20% 정도 완성되었을 때 제안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회람하고 큰 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 구성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뻘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뻘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팀의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안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서 하고 그리고 각각의 지혜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공유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화학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거 없애는 프루닝을 하고 그리고 구멍 딱 메꿔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온 게 무엇이냐? 이게 초안입니다. 그 전 단계를 우리 초초안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초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초안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성원들이 다 공감, 같은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보도 최소한의 그 수준에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작업을 할 때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편함을 막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우고 이 우편함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안서를 작성해 나가느냐 이런 겁니다. 자, 고울이 대충 그려졌죠. 이 얘기는 뭐죠? 네, 조감도 정도가 좀 된 거예요. 자, 문제나무를 분석하죠.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해관계자도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수요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대충 마무리가 이제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분석하고 대장급 자료를 챙깁니다. 여러분, 대장급 자료 쭉 훑어보면 알게 돼요. 가장 우리 프로젝트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베이스를 깔아라 라고 자주 표현을 하죠. 대장급 자료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고자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자료를 빨리 캐치하고 그걸 쫙 까세요. 이 대장급 자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장급 자료는요, 거의 전 항목에 다 깔리게 돼요. 그 사업지 분석, 여기서는 아니겠죠? 이거는 사업지가 다를 테니까. 그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모든 그 목차에 이 대장급 자료들이 깔리게 돼 있어요. 즉, 딜리버리가 그 우편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장급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편함 만들어야 되죠? 만들고 스폰서가 제시한 목차를 참고하시고 나름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메디피스 내 유사한 프로젝트 제안서 파일 찾아보셔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해당되는 목차에 붙이기를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기서 거기일 때가 꽤 있어요. 메디피스 10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메디피스가 예전에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종류의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해봤던 거에 유사한, 해봤던 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단에서 고민 많이 했겠죠. 우리 자료잖아요, 특히나.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찾아보셔야 돼요. 뭐가 있었나? 베이스라는 대장급 자료 말이에요.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읽어봐요. 필요한 것 같은 정보는 오려서 해당되는 목차에 다 채워놓습니다. 그것부터 채워야 돼요. 베이스를 끝냈으면 전체를 프린트해서 쭉 훑어보세요. 저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종이가 아까우니까 이 모니터를 보더라고. 저는 모니터를 보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프린트해서 훑어봐요. 이렇게 넘기면서 빠진 자료가 있어 보면 해당되는 자료를 검색해 찾아보고 또 붙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땜빵. 웬만큼 우편액을 채워졌으면 쭉 읽어가면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정보들은 삭제. 이게 많은 양이 되더라도요, 한 서너 시간이면 좀 되더라고요. 의외로 이 시간이 짧게 걸려요. 쉽게 말해서 100페이지짜리 30페이지를 줄이는데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 하지만 많이 양이 채워졌으면 상대적으로 구멍이 날 가능성이 줄어들어 있겠죠. 충분히 모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 하면은 제안서 전체 윤곽이 나타나 버립니다. 아까 말한 초안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를 못해요. 잘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해보세요. 한 번 시도했을 때 그 괴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제안서를 쓰게 되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안서를 쓸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창작의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 표정을 보면. 그 산고에 어쨌든 굉장히 그 고통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표정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건 창작하는 사람들이 쥐어짤 때 하는 표정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액티비티를 구성한다거나 지표를 개발한다거나 그럴 때 좀 힘든 게 있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우리 생활상에 있는 일들을 개선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창의적인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들어가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오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초안을 못 만들었거든요. 초안까지 만들면요,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논의도 해피해지고, 우리 더 상상력이 더 뻗쳐가게 돼요. 왜?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그 틀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뇌를 믿지 마세요. 기록을 믿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초안이 이제 됐어요. PDM도 이제 좀 만들어지겠죠, 이제부터는. 개념도와 PDM을 프린트해서 모니터 옆에 두고 이 우편함들을 체크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공 시작하는 겁니다. 가공. 이 개념도, 조감도죠. 조감도와 PDM은 뭐예요? 전체 프로세스를 획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즉,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프레임을 딱 놓고 그 틀에서 이제 각각의 우편함들을 체크해 가는 거예요. 가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맞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바꿔나가고, 우리 컨셉과 컨텐츠에 맞게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창작보다 이런 수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술은 모르겠어요. 예술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많이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을 지키고, 그리고 지역 상황에 맞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막 대전환도 있고 막 반전도 있고 막 예술 작품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버전업을 반복적으로 시켜나가세요. 그렇게 해가면서. 저는 보통 해보면 버전이 15번에서 20번 이 정도, 20번 정도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1, 1-2도 나오기도 하고요. 약간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다 끝난 다음에 최종본 나오면 그때 삭제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버전업을 해나가고 베껴온 거, 가져다 붙인 것들이 완전히 우리 프로젝트 내용으로 둔갑되었다고 느껴지면 이것이 초안, 제대로 된 거예요. 초안보다 좀 버전이 더 나간 거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고 논의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완성도 높이기 싸움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완성 높여나가는. 그러다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스톱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일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끝내고 다음 거 해야 된다 하면은 어느 시점 잡아놓고 계속적으로 완성도 높이는 과정에서 스톱하잖아요. 그리고 제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진짜 내일 마감인데 컨텐츠가 다 집어넣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땀 삘삘 흘리고 야근한다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으려면 이러한 절차를 꼭 지켜서 하십시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탈된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요식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뻔한 현황조사 이런 것들이 있죠. 꼭 필요한 현황조사 있을 수는 있어요. 국가 개항,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떠한 제안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탈시켜가지고요. 주로 주필이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대충 하면 돼요. 누가 그거 읽습니까? 근데 베트남의 국가 개항이 궁금해서 우리 제안서를 봅니까? 안 읽어요. 그건 읽지도 않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편함에서 살짝 이탈시켜서 별도로 추진해도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편함을 이용한 테크닉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급히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선해서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형식,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실제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내 컨텐츠를 컨텐츠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이 필수적인 과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급히 내가 짧은 시간 강의를 급히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